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벌써 5월이 됐네요. 날씨가 부쩍 따뜻해져서 저는 요즘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하면 밖으로 나가서 저기 산책을 하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내 몸을 챙기고 나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사이토 이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3장 부분인데,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3장,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라는 그 제목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선을 엄격하게 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벽을 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경험을 먼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종 나를 비워내고 깎아내리면서까지 남을 채워주려 하는 그런 습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내 가치와 쓸모를 찾으려고 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나를 아끼는 마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관계 역시 단단해질 것이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온전하게 존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건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은 없다. 학교를 가는 일도, 지각을 하지 않는 일도, 결석을 하지 않는 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맞는 길이 있고 잘 맞는 역할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강박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를 먹은 지금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 글쎄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옆에서, 그리고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주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당장 이걸 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나를, 사회적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도 모르게.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가끔 뭔가를 꼭 해내야 된다, 꼭 이거는 해야지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왜 못하면 안 되지? 하는 질문도 함께 떠올려 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면 이게 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
조금은 가벼워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진 않죠. 조금 늦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일들, 그리고 들었던 일들에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해서, 세뇌라고 하기 좀 그렇고 고정관념까지라고 할까요? 꼭 몇 살 되면 뭘 해야지,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그래, 우리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지금 그 자체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어떤 목록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하나만 좀 깊게 고민하면 당장 내 어깨를 짓누르던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마음의 여유라는 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뒤에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가끔 이건 좀 아닌데,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위화감이나 불편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도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냐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나쁜 인연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무례하거나 나를 완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곁에 억지로 참고 견디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결코 미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나를 아프게만 하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와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건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이 3장의 소제목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나쁜 인연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단단한 용기에 관한 얘기를 건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가가 사랑이란 감정이 가진 그 힘에 대해서,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만들고 또 내 삶을 풍요롭게 다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그 타인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의 가치까지 스스로 깎아낼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하면 사람이 저절로 모여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져서 행복과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넘쳐서
물이 흘러넘쳐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 평소에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와 그 생각과 공감이 되는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좋게 읽었네요. 이처럼 3장의 내용은 겉으로는 관계에 거리를 두라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깊은 곳에는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져라, 따뜻한 사랑, 애정, 그리고 긍정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근본이 굳건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걷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자체를 깊이 긍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관계를 지키는 일이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고 타인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하는 그런 순간들에게 저 감사의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사랑을 너무 거대한 무언가로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누군가를 위해주고, 가볍게 누군가를 돌봐주고, 가볍게 나 자신을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참 포근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잤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잘 자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요.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산에서 조난자가 생기면 구조대는 구조 작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들고 출동합니다. 이때 챙기는 도구는 조난자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구조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도우러 간 구조대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조난자를 도울 수 없을 뿐더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내가 먼저 행복을 느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행복이 구조대원의 작업 도구인 셈이죠. 인간은 즐거운 것보다도 불안이나 공포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도망치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인간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밝게 지내려고 해도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방 물들어 버리고 말죠. 그런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둡고 무거운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대방을 충만한 행복이라는 도구도 없이 도우려고 하는 건 산악구조대가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순식간에 어둠으로 휘말려 버리고 마니까 그렇습니다. 송정하고 상처를 위로하며 불만과 불평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파동을 악화시키면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밝은 파동을 강력히 내뿜는 사람은
어떤 어둠이 닥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쪽의 강렬한 빛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밝게 비추어 주지요.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절로 미소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곁에서 좋은 파동을 끌어올려주면 그 사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위에 파동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밝은 파동을 지닌 사람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운세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나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의 주변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에는 1학년이 되면 친구가 100명이 생길까? 라는 동요가 있을 정도로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친한 친구는 몇 명이니? 라고 묻는 일도 많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친구가 적은 것은 좋지 않으니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친구가 많다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원하는 만큼 사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성격일 테니까요. 다만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널리 사귀기 좋아하는 세계적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잘 맞는 상대하고만 깊이 교류하는 유형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유형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만 좋다고 여기는 분위기는 그건 그 외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를 100명이나 사귀라고 강요하는 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건 따돌림과 다르지 않게 보일 정도죠.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한 사람은 친구가 적어도 심지어 아예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친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관계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숫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가 많던 적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친구가 많든 적든 불행하죠. 저는 항상 눈앞에 있는 좋은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이땐 애당초 교류해선 안 되죠.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복과 불행은 눈앞에 있는 좋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지금 곁에 있는 좋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결국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자기 자신이며 행복의 열쇠는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친구가 많든 적든, 심지어 친구가 아예 없어도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공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숙제도 제대로 해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각과 결석은 밥 먹듯이 했고요. 다만 학교 자체는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참 즐거워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학교에 가곤 했죠. 보통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은 친구도 별로 없는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결석한 날에도 방과 후에 여러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정도니까 말이죠.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다는 건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당당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비굴해지기는커녕 원하는 대로 살면서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은 환한 빛을 좋아하기 마련이므로 저의 그런 밝은 면이 모두를 매료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학교를 자주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충실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무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이를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역시 기질이 다양해요. 저처럼 학교 공부에 전혀 맞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억지로 학교에 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거나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에게도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어른들이 학교에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죠.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일과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붉은 꽃은 붉게 필 수밖에 없고 붉게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푸른 꽃을 피우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강요하는 사람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힘이 들 겁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붉은 꽃은 붉은 꽃을 피우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기 위해, 가장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죠. 앞에서 말했듯이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신의 분신이니까요. 그저 신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시련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일 뿐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에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죠.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가만히 곁에 있지 말고 빨리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르거나 깊이 얽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은 이러한 결심을 배우는 공부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참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연달아 나쁜 인연이 나타나곤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영혼을 보다 못한 신이 이제 그만 좀 참으라는 뜻에서 막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은 빛과 사랑입니다. 자식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에게는 육체가 없으니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삶의 방식은 틀렸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조만간 놀라 멈출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신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만약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뭔가 함께 하자고 권해도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라고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싫은 기색을 보일 테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오히려 더 큰일이니까요. 이상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력, 그러니까 언어폭력도 포함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친절할 때도 있다, 라며 인정으로 덮으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해결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겁니다. 결심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끊어낸다면 순식간에 미래의 밝은 막이 열리면서 당신의 길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론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버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규칙과 매너를 지키면 모두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 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니 자신이 규칙을 어기고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닫고 자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일일이 화를 내다 보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피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그 파동으로 우리의 운기까지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쾌한 기분만으로도 이미 큰 손해를 본 상황인데 이상한 사람 때문에 운기마저 떨어뜨릴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라면 경찰에 맡기면 됩니다. 범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규칙 위반 정도일 땐 나만큼은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의감이 아주 강한 성격이라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상황에 따라선 그런 대처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화가 나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하죠.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그 행동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때는 정의보다 안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만큼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훌륭한 일입니다. 누군가 땅에 버린 쓰레기를 조용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라면 위해를 입을 일도 없고 좋은 일을 했으니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럴 땐 나 자신을 평소보다도 더 크게 칭찬해 주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이 있다면 전부 알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고 마음을 울리는 말이나 행동도 제각각이라서 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은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루지 못하는 사랑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겠죠.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혹은 연인 간이든 기본은 모두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이 어떤 느낌이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기분 좋고 편안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스스로 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의 주위를 향해 넘쳐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고 편안해하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하다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다정한 친절함을 사람이 느끼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 있구나. 이 사람과 있으면 참 편안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당신과 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엔 당신 취향에 맞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인간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사랑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라고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이상적인 사랑을 내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거듭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멋진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빛나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기분은 날아갈 듯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인생이란 즐거워.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르죠. 인생이 단번에 밝게 빛나는 귀한 체험이니 사랑을 한다는 경험 자체로 이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사랑에 빠지기만 해도 마음은 충만해지고 기분은 좋아집니다. 설령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도 그래도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은 늘 좋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싶은 사람 중에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집착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즐기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누구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낀 사람이라도 내면이 끈질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환멸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의 자유를 뺏지 않고 조용한 친절과 감사를 표한다면 처음에는 크지 않았던 마음도 점점 커져갑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좋아해주는 편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더 기쁘게 여겨져요. 물론 아무리 자연스럽게 사랑을 전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취향이 있고 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인연이 있어서 잘 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이 나에게는 더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가는 사람과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즐겁게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던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하고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절당한 데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내 매력을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사람이 차고 넘쳐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는 나라 안에서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연인 후보자가 존재하니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조난자가 생기면 구조대는 구조 작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들고 출동합니다. 이때 챙기는 도구는 조난자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구조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도우러 간 구조대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조난자를 도울 수 없을 뿐더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내가 먼저 행복을 느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행복이 구조대원의 작업 도구인 셈이죠. 인간은 즐거운 것보다도 불안이나 공포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도망치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인간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밝게 지내려고 해도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방 물들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둡고 무거운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대방을 충만한 행복이라는 도구도 없이 도우려고 하는 건 산악구조대가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순식간에 어둠으로 휘말려 버리고 마니까 그렇습니다. 송정하고 상처를 위로하며 불만과 불평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파동을 악화시키면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밝은 파동을 강력히 내뿜는 사람은 어떤 어둠이 닥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쪽의 강렬한 빛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밝게 비추어 주지요.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절로 미소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곁에서 좋은 파동을 끌어올려주면 그 사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위에 파동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밝은 파동을 지닌 사람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운세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나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의 주변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에는 1학년이 되면 친구가 100명이 생길까? 라는 동요가 있을 정도로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친한 친구는 몇 명이니? 라고 묻는 일도 많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친구가 적은 것은 좋지 않으니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친구가 많다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원하는 만큼 사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성격일 테니까요. 다만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널리 사귀기 좋아하는 세계적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잘 맞는 상대하고만 깊이 교류하는 유형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유형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만 좋다고 여기는 분위기는 그건 그 외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를 100명이나 사귀라고 강요하는 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건 따돌림과 다르지 않게 보일 정도죠.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한 사람은 친구가 적어도 심지어 아예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친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관계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숫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가 많든 적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친구가 많든 적든 불행하죠. 저는 항상 눈앞에 있는 좋은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이땐 애당초 교류해선 안 되죠.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복과 불행은 눈앞에 있는 좋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지금 곁에 있는 좋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결국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자기 자신이며 행복의 열쇠는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친구가 많든 적든 심지어 친구가 아예 없어도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공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숙제도 제대로 해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각과 결석은 밥 먹듯이 했고요. 다만 학교 자체는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참 즐거워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학교에 가곤 했죠. 보통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은 친구도 별로 없는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결석한 날에도 방과 후에 여러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정도니까 말이죠.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다는 건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당당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비굴해지기는커녕 원하는 대로 살면서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은 환한 빛을 좋아하기 마련이므로 저의 그런 밝은 면이 모두를 매료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학교를 자주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충실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이를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역시 기질이 다양해요. 저처럼 학교 공부에 전혀 맞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억지로 학교에 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거나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에게도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어른들이 학교에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죠.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일과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붉은 꽃은 붉게 필 수밖에 없고 붉게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푸른 꽃을 피우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강요하는 사람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힘이 들 겁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붉은 꽃은 붉은 꽃을 피우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기 위해, 가장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죠. 앞에서 말했듯이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신의 분신이니까요. 그저 신이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시련의 형태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일 뿐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에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죠.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가만히 곁에 있지 말고 빨리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따르거나 깊이 얽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은 이러한 결심을 배우는 공부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참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연달아 나쁜 인연이 나타나곤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영혼을 보다 못한 신이 이제 그만 좀 참으라는 뜻에서 막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은 빛과 사랑입니다. 자식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신에게는 육체가 없으니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삶의 방식은 틀렸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조만간 놀라 멈출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신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만약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뭔가 함께 하자고 권해도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라고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싫은 기색을 보일 테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오히려 더 큰일이니까요. 이상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력, 그러니까 언어폭력도 포함한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친절할 때도 있다 라며 인정으로 덮으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해결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겁니다. 결심하고 행동하기 전까지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끊어낸다면 순식간에 미래의 밝은 막이 열리면서 당신의 길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론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버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규칙과 매너를 지키면 모두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 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니 자신이 규칙을 어기고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닫고 자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일일이 화를 내다 보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피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그 파동으로 우리의 운기까지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쾌한 기분만으로도 이미 큰 손해를 본 상황인데 이상한 사람 때문에 운기마저 떨어뜨릴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라면 경찰에 맡기면 됩니다. 범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규칙 위반 정도일 땐 나만큼은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의감이 아주 강한 성격이라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상황에 따라선 그런 대처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화가 나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하죠.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그 행동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이때는 정의보다 안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만큼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훌륭한 일입니다. 누군가 땅에 버린 쓰레기를 조용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라면 위해를 입을 일도 없고 좋은 일을 했으니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럴 땐 나 자신을 평소보다도 더 크게 칭찬해 주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이 있다면 전부 알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고
마음을 울리는 말이나 행동도 제각각이라서 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은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루지 못하는 사랑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겠죠.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혹은 연인 간이든 기본은 모두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이 어떤 느낌이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기분 좋고 편안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스스로 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의 주위를 향해 넘쳐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고 편안해하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하다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다정한 친절함을 사람이 느끼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 있구나. 이 사람과 있으면 참 편안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당신과 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엔 당신 취향에 맞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인간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사랑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라고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이상적인 사랑을 내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거듭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멋진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빛나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기분은 날아갈 듯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좀 좋은 거구나. 인생이란 즐거워.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르죠. 인생이 단번에 밝게 빛나는 귀한 체험이니 사랑을 한다는 경험 자체로 이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사랑에 빠지기만 해도 마음은 충만해지고 기분은 좋아집니다. 설령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도 그래도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은 늘 좋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싶은 사람 중에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집착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즐기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누구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낀 사람이라도 내면이 끈질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환멸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의 자유를 뺏지 않고 조용한 친절과 감사를 표한다면 처음에는 크지 않았던 마음도 점점 커져갑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좋아해주는 편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더 기쁘게 여겨져요. 물론 아무리 자연스럽게 사랑을 전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취향이 있고 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인연이 있어서 잘 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이 나에게는 더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가는 사람과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즐겁게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던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하고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절당한 데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내 매력을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사람이 차고 넘쳐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는 나라 안에서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연인 후보자가 존재하니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